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3분기 실적, 겉으로만 보면 꽤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기회와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그 속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최신 분기 보고서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보고서가 과연 회사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2025년 3분기 실적부터 봐야겠죠? 핵심 숫자들을 보면서 이번 분기 성과가 어땠는지 그 첫인상부터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핵심 지표들부터 한번 보시죠. 영업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8.8%,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9.2%나 증가했습니다. 와, 모든 주요 지표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실적, 이 수익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수익의 구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관리 보수가 있고요. 또 실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성과 보수나 투자 수익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번 분기를 보면 고유계정 투자 수익이 무려 22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회사의 실적이 투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익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보시는 것처럼 이번 분기에는 고유계정 투자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관리 보수가 딱 기반을 받쳐주고는 있지만 결국 실적을 확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은 투자 성과에 달려있다. 이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회사의 기초 체력이 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인데요. 2년 전만 해도 14%가 넘었는데 지금은 8.87%까지 아주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회사가 빚을 꾸준히 줄여나가면서 재무 구조를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회계장부상 이익이랑 실제 회사 금고에 쌓인 현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 아시죠? 현금 흐름표를 딱 보니까 영업활동으로 번 현금이 오히려 마이너스 498억 원입니다. 이익은 냈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 금고의 현금은 줄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벤처캐피탈 사업 특성상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재무 상태도 확인했으니 이제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경쟁력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지 핵심 전략과 경쟁 우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벤처 캐피탈의 성공 공식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서 투자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키워서 수익을 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선순환 구조가 바로 그 핵심인데요. 미래에셋은 이 공식을 무려 20년이 넘게 성공적으로 증명해온 아주 노련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이런 지점들에서 나옵니다. 20년 연속 흑자,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운용사의 지분을 높여서 더 책임감 있게 펀드를 굴리는 스몰 펀드 전력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ICT, 바이오, 딥테크 이렇게 여러 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니까 한 분야가 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안정성까지 확보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투자에도 리스크는 항상 따라다니는 법이죠. 특히 아주 최근에 나온 하나의 공시는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건 미래에셋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벤처 캐피탈 회사가 안고 가는 숙명 같은 건데요. 워낙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나 고위험 스타트업의 성과에 성공이 좌우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반적인 위험을 넘어서 회사 내부자, 특히 최고 경영진의 행동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어쩌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응석 대표이사가 바로 이번 달에만 무려 36만 주가 넘는 주식을 시장에다 팔았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지분 감소도 눈에 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미래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최고 경영자인데 그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판다? 시장은 이걸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편에는 20년 연속 흑자라는 엄청난 기록과 탄탄한 재무 상태를 가진 아주 매력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최근 내부자, 특히 대표이사의 대규모 주식 매도라는 아주 찜찜한 경고 신호가 동시에 존재하죠. 안정적인 관리 보수와 검증된 전략,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이 내부자 매도는 우리가 신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투자자의 몫입니다. 지난 20년간의 검증된 실적, 즉 과거의 데이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가장 잘하는 CEO의 주식 매도라는 현재의 행동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